그날 밤 피비린내가 났다. 김서윤의 손목에서 붉은 피가 흘렀고 바닥엔 깨진 컵과 핏물, 아이의 울음소리가 뒤섞였다. 엄마, 피야. 피야. 10살이던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남편 정호진은 담배를 물고 비아냥거렸다. 죽을 용기로 일이나 해라. 그렇게 찔러봤자 안 죽어. 그 한마디에 서윤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의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건 단 한 번도 사랑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이 망가진 건 단 한 번의 밤 때문이었다. 그날 밤 김서윤은 비를 맞으며 집을 뛰쳐나왔다. 욕설이 섞인 아버지의 고함이 골목 끝까지 울렸다. 나가. 네 같은 년은 우리 집 딸도 아니다. 23 가진 거라곤 얇은 외투 하나뿐이었다. 갈 곳이 없어 친구 언니 연희의 집을 찾았다. 연희는 서윤보다 10살 많았고 늘 남자 냄새가 나는 여성이었다. 여기서 며칠 지내. 대신 방은 작은 것 써. 서윤은 고마웠다. 하지만 곧 눈치챘다. 그 집엔 남자들이 드나들었다. 낯선 향수 냄새, 웃음소리, 밤마다 흔들리는 벽. 서윤은 모른 척했다. 그냥 잠시 피신하는 곳이라 여겼다. 그러던 어느 저녁 서윤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낯선 남자의 시선을 느꼈다. 짧은 스포츠 머리에 굵은 손목시계, 거친 손등. 그의 이름은 정호진이었다. 새로 들어온 애야? 네, 잠깐만 지낼게요. 그럼 나랑 얘기 좀 하지. 그의 말투엔 묘한 힘이 있었다. 서윤은 그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날 밤 방문이 열렸다. 술 냄새가 방 안을 채웠다. 나 싫어. 그냥 나가주세요. 싫다면서 왜 눈을 그렇게 떠?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눌렀다. 그녀는 밀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눈물이 번진 씨앗 속에서 천장이 흔들렸다. 그 밤은 서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며칠 후 몸이 이상했다. 구토, 미열, 그리고 두려움. 약국에서 산 테스트기의 두 줄이 그녀를 얼어붙게 했다. 그때서야 그 남자의 이름을 정확히 알았다. 정호진. 연희가 말했다. 그 사람. 가끔 여기 와. 여자 많이 만나. 서윤은 도망치듯 짐을 쌌다. 하지만 호진이 나타났다. 어딜 가? 나 몰래 빠지려고? 저 임신했어요. 잠시 정적. 그리고 그가 말했다. 그래. 그럼 책임질게. 결혼하자. 결혼이라니. 웃기지도 않았다. 하지만 갈 곳이 없던 그녀는 그 말을 붙잡았다. 결혼식은 없었다. 친구도 가족도 없었다. 구청 민원실에서 혼인신고 도장을 찍을 때 그녀는 울지도 웃지도 못했다. 이게 나의 새로운 시작일까? 하지만 그건 시작이 아니라 추락이었다. 호진은 일용직으로 일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았다.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라면을 끓였고 밤마다 역겨운 냄새에 구토를 했다. 아, 또 토해.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는 짜증을 냈다. 그녀는 라면을 덜어주며 말했다. 이거라도 먹어요. 나중에 출근해야 하잖아요. 그는 냄비를 밀쳐버렸다. 이딴 거 먹을 시간 없어. 일도 안 하면서 잔소리냐?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다.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냥 책임이라 부르는 족쇄일 뿐. 하지만 이미 뱃속엔 아이가 있었다. 그녀는 견뎠다. 출산 날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애 낳는 게 그렇게 대단하냐? 그녀는 진통 속에서 이를 악물었다. 그래, 이 아이만은 절대 이렇게 살게 하지 말자. 시간이 흘러 둘째가 태어났다. 그녀는 웃는 법을 잃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호진의 말은 거칠어지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달아갔다.
가끔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눈밑은 꺼졌고 입술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나는 언제 이렇게 늙었지. 그녀의 결혼은 그렇게 시작됐다. 사랑 없이, 희망 없이,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그리고 그 어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후 10년 동안 그녀는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다. 그래도 아이 아빠잖아. 좋은 아빠니까.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그녀의 삶을 무너뜨릴 전화 한 통이 이미 다가오고 있었다. 전화 한 통이었다. 단 한 통. 그게 그녀의 10년을 무너뜨렸다. 당신 남편, 제 남자예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침착했지만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김서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누구세요? 아직 모르겠어요? 당신 남편 정호진이요. 지금 제 옆이에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깨진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놀라서 뛰어왔다. 엄마, 왜 그래? 서유는 아무 말 없이 통화를 끊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평화는 그 한 통으로 산산조각 났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전화한 여자, 누구야? 아, 몰라. 미친년이 장난친 거겠지. 장난 전화치고 너무 구체적인데? 아, 진짜 피곤하다. 그만 좀 해라.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그 눈빛이 낯설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랑은 죽어 있었다. 그녀만 모른 척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식탁 위에 서류 하나를 올려놨다. 이혼합의서. 그게 뭐야? 말 그대로야. 이혼하자. 갑자기 이게 무슨. 갑자기 아니야. 오래전부터 생각했어. 그녀는 종이를 움켜쥐었다. 손끝이 떨렸다. 우리 애들 생각 좀 해줘. 아직 어려. 그럼 네가 키워.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무슨 엄마야. 집구석 지옥 만들어 놓고.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 소리에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게 우리 결혼의 끝이야? 며칠 뒤 그는 집을 나갔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는 받지 않았다. 생활비도 끊겼다. 냉장고엔 계란 2개, 우유 반 컵. 그녀는 하루 종일 아이들 도시락을 걱정하며 버텼다. 밤이 되면 남편이 오길 바랐다. 그 문이 열리기만 하면 뭐든 용서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외웠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찾아갔다. 호진이 자주 간다는 포장마차.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그를 발견했을 때 옆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웃으며 그의 팔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녀는 다가가서 물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여기까지 쫓아왔냐? 창피하지도 않냐? 이게 창피한 건가? 당신이 더 창피해. 됐어. 나도 내 인생 좀 살자. 니랑은 이제 끝이야. 그녀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돌아왔다. 그리고 세탁기 앞에서 울었다. 눈물 대신 분노가 솟구쳤다. 왜 나만 이렇게 망가져야 돼?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대놓고 여자를 만났고 늦게 들어와도 아무 말 안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손찌검을 했다. 당신 미쳤어? 입 닥쳐. 네가 나를 미치게 만들어.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쳤다. 턱이 돌아갔고 피가 입안에서 고였다. 호진아, 제발 이러지 마. 닥쳐. 나랑은 끝났다고 했잖아. 그녀는 그날 밤 부엌에서 칼을 들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렀다.
이대로 끝내자. 다 같이 끝내자. 하지만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숨소리에 그녀는 멈췄다. 칼을 내려놓고 손목을 바라봤다. 그래, 나 혼자만 끝내자. 피가 흘렀다. 뜨겁고 끈적했다. 순간 문이 열렸다. 엄마. 큰아이가 비명을 질렀다. 호진이 달려왔다. 이 미친년 애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는 그녀를 끌어안지도 걱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욕을 내뱉었다. 죽을 용기로 나가서 일이나 해라.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병원에서 깨어났다.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곁엔 아무도 없었다. 남편도 아이들도. 침대맡에 놓인 종이 한 장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혼 완료. 그녀는 웃었다. 그래, 이젠 끝났네. 하지만 그 웃음은 곧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그때 알았다. 끝이 아니라 지옥의 시작이라는 걸. 그날 이후 그녀는 모든 걸 잃었다. 남편, 아이, 그리고 자신까지. 병원 퇴원서에 사인을 하며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는요? 없어요. 짧은 대답에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엔 붕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저주였다. 서유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아니, 더 이상 돌아갈 집이 없었다. 아이들의 웃음이 사라진 집엔 이미 낯선 여자 냄새가 배어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짐 하나 없이 거리로 나왔다. 비가 내렸고 신발 속으로 물이 스며들었다. 지갑엔 10,000원짜리 한 장. 그녀는 며칠을 찜질방에서 버텼다. 하루 1,000원짜리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살고 싶다는 생각보다 죽지 말자는 말이 더 익숙해졌다. 며칠 뒤 구인 광고 전단을 봤다. 식당 아르바이트 구함, 숙식 가능. 그녀는 그 종이를 쥐고 허름한 식당 문을 두드렸다. 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주방장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손 빠르냐?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부터 해. 그렇게 그녀의 하루가 다시 시작됐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 종일 설거지와 청소를 했다. 뜨거운 물에 손은 갈라졌고 허리는 휘었다. 밤엔 고단해서 바로 잠들었지만 꿈속에선 늘 아이들의 얼굴이 나왔다. 엄마, 왜 안 와? 엄마가 미워서 갔어? 그 목소리들이 귀에 맴돌았다.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했어. 3년 후 서유는 공장에 들어갔다. 밤샘 근무, 시급 7,800원. 기계 소리가 귀를 때렸다. 하지만 일할 때만큼은 생각이 사라져서 좋았다. 그녀는 그게 감사했다. 괜찮아요? 옆자리 여공이 물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그녀는 웃었지만 눈 밑의 다크서클은 지워지지 않았다. 4년째 되던 해 그녀는 작은 원룸을 얻었다. 창문도 햇살도 없었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공간이 생겼다. 그녀는 매일 저녁 구석에 앉아 아이들 사진을 꺼내봤다. 작은 손, 웃는 얼굴,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던 남편의 그림자. 이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학교는 다니고 있을까? 그녀는 번호를 눌러봤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이미 차단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김서윤 씨죠? 네, 그런데요. 저 정호진이에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당신 왜 전화했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아이들 얘기도 하고 싶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한 번만 만나자. 진심이야.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 남자를 다시 보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립기도 했다.
그래, 단 한 번만. 아이들 얘기만 듣고 끝내자. 그렇게 그를 다시 만났다. 5년 만에 마주한 그는 달라져 있었다. 살이 빠지고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많이 늙었네. 그녀가 말했다. 너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밀었다. 미안했어.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그녀는 웃었다. 그럼 지금은 어른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한테도 미안해. 나 다시 아빠 노릇하고 싶어. 그 말에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젠 변했을까? 그녀는 믿고 싶었다. 그녀의 인생에 다시 봄이 올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잘 왔다. 오랜 꿈속에서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다. 엄마, 우리 다시 같이 살자. 그녀는 눈물 흘리며 웃었다.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다. 다음 날 그녀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도착했다. 당신 남편 다시 만나면 가만 안 둬. 그 사람 내 거야. 보낸 사람은 미정. 그녀의 옛 악몽이 다시 눈앞에 다가왔다. 서유는 휴대폰을 손에서 떨어뜨렸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안 돼, 제발 이번엔 안 돼. 그녀는 몰랐다. 그 남자가 왜 다시 나타났는지, 그 여자가 왜 다시 끓어오르는지, 그리고 곧 그녀의 인생이 두 번째 지옥으로 떨어질 거란 사실을. 그는 달라진 듯했다. 처음엔 진심 같았다. 서윤아, 나 다시 잘해볼게. 우리 애들한테도, 너한테도. 그녀는 망설였다. 그의 눈빛에서 오랜만에 인간의 온기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5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던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날 밤 그들은 늦은 시간까지 얘기했다. 그는 아이들의 근황을 물었고 그녀는 그 모든 걸 다 아는 듯 대답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는 자꾸 물었다. 지금 일은 계속해? 돈은 좀 모았어? 응, 공장 다녀. 그래도 조금씩 저축했어. 그의 눈빛이 잠시 반짝였다. 그녀는 모른 척했다. 며칠 뒤 그는 자주 찾아왔다. 퇴근 후 그가 사온 치킨을 함께 먹으며 오랜만에 웃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젠 알겠어. 가족이 제일 소중하단 걸. 그 말에 그녀는 마음이 녹았다.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긴 생머리, 붉은 립스틱, 싸늘한 눈빛. 너 김서윤이지? 누구세요? 나 정호진 여자야.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 내 거 아니야. 이미 끝난 사이야. 끝났다고? 웃기지 마. 그 인간 지금도 나랑 살아. 그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뭐라고요? 그 여자는 휴대폰을 꺼내 흔들었다. 화면엔 남편의 사진이 있었다. 같은 침대, 같은 집, 같은 미소. 보여? 이게 현실이야. 넌 그냥 버려진 쓰레기야. 그녀는 말이 막혔다. 왜 이러는 거야? 왜냐고? 내가 내 남자한테 연락했잖아. 그 인간은 돈 냄새 맡고 너한테 간 거야. 몰랐어? 그녀는 숨이 막혔다. 그날 이후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다. 그년이랑 어디야? 돈 좀 모았다며? 내 남자한테 그 돈 주지 마. 애초에 너 같은 년이 감히 사랑 운운해? 그녀는 번호를 바꿨고 직장도 옮겼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돌고 있었다. 남편 뺏긴 여자, 다시 붙었다가 버림받은 년. 며칠 후 그는 또 찾아왔다. 미정이 좀 심하긴 해도 원래 성격이 그래. 오해하지 마. 오해? 당신 둘이 아직 같이 산다며? 그건 잠깐이야.
정리 중이야. 그녀는 냉소했다. 그래서 나한텐 뭐야? 잠시 쉬는 피난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당신, 내 돈 때문이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야. 그냥 힘들어서. 거짓말하지 마. 당신 눈빛이 말하잖아. 그녀는 지갑을 던졌다. 필요하면 가져가. 대신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는 아무 말 없이 돈을 챙겼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다. 역시 당신은 변하지 않았네. 그는 문을 닫으며 말했다. 세상에 변하는 게 어딨어. 다들 그냥 살아남을 뿐이야.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밖에선 빗소리가 들렸다. 휴대폰이 울렸다. 그 인간이랑 또 만났지? 너 죽고 나 죽자. 문자 보낸 이는 미정. 그녀는 몸이 굳었다. 잠시 후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아, 김서윤, 나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 욕설, 그리고 유리 깨지는 소리. 그녀는 공포에 질려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땐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이후 서윤은 일터에서도 불안에 떨었다. 출근길마다 뒤를 돌아봤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느낌.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로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게 다시 시작된 거야, 또다시. 며칠 후 그는 또 연락했다. 서윤아, 그 여자랑 끝냈어. 나 이제 진짜 혼자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너 없으면 나 진짜 무너질 것 같아.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무너지는 건 나였고 죽을 만큼 아팠던 것도 나야. 이제 그만. 더는 나한테 오지 마.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밤하늘에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정말 지옥은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사람 마음속에 있지. 그리고 그때 또 하나의 문자가 도착했다. 넌 끝났어. 그 사람 내 뱃속에 있어. 그녀는 그 문장을 읽고 몸이 굳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창문 밖의 바람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그녀는 소리 없이 무너졌다. 다시 시작된 지옥의 문이 완전히 열리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 문자를 본 이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 사람 내 뱃속에 있어. 그 한 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임신이라니. 그 여자는 자신이 버렸던 아이조차 고아원에 두고 떠난 여자였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생명을 무기로 잡고 있었다. 서윤은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3일 뒤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마을 병원에서 산전 검사를 받았다고. 그녀의 손이 떨렸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거야? 분노보다도 허탈함이 컸다. 이 모든 게 우스웠다. 사랑도 가족도 인간도 모두 거래였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그 남자를 찾았다. 문을 열자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왔네.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게 사실이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물었다. 진짜야?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응.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그래. 축하해. 이번엔 꼭 행복하게 살아. 그녀의 목소리는 웃는 듯 했지만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서자 그가 뒤에서 말했다. 서윤아, 잠깐만 사실. 그녀는 멈췄다. 그 여자가 임신한 건 거짓말이야. 뭐? 병원 간 것도 쇼였어. 그냥 너 겁주려고.
그럼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어? 내가 뭐라도 하면 더 난리칠 것 같아서. 그래서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그게 이유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넌 늘 그래. 누군가를 지켜야 할 때는 도망치고 도망쳐야 할 때는 찾아와서 다 망쳐. 그녀는 웃었다.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했을 땐 아무 말 안 하더니 거짓말이었다니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 그녀는 냉소를 지었다. 이제 그 말 아무 의미 없어. 그녀는 가방을 들고 나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길 위에 불빛이 번졌다. 그녀는 걷고 또 걸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가슴 속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분노, 후회, 슬픔, 모든 게 뒤섞인 불길이었다. 그녀는 손목의 상처를 바라봤다. 5년 전 죽으려다 실패했던 흔적. 그때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이번엔 두렵지 않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러나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미정. 축하해. 그 인간 이제 내 거야. 너 같은 년은 평생 벌 받아야 돼.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너 맞아. 벌 받을게. 근데 나만 벌 받을까? 그녀는 미정을 찾아갔다. 허름한 골목 끝, 간판도 없는 술집. 문을 열자 그 여자가 앉아 있었다. 왔네, 불쌍한 전 부인님. 서유는 조용히 앉았다. 임신했다며. 축하해. 그걸 믿었어? 진짜 멍청하네. 서유는 웃었다. 그래, 멍청했지. 근데 넌 더 멍청해. 사람은 남의 불행으로 자기 행복 못 만들어. 그녀는 잔을 들어 마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난 이제 다 끝났어. 근데 넌 이제 시작이야.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강가로 향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손목 위의 상처가 다시 시리게 아파왔다. 그녀는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나 이제 정말 지쳤어. 그녀는 천천히 신발을 벗었다. 발끝이 차가운 물에 닿았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한 통. 엄마, 나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어. 발신자는 첫째 딸이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다. 물 위로 번지는 불빛, 그리고 꺼져가는 화면. 그녀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래, 아직은 안 돼. 아직. 그녀는 다시 신발을 신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물은 비와 섞여 흘러내렸다. 그날 새벽 그녀는 낡은 다리 아래에서 해를 맞았다. 손바닥에 남은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이상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다시 살아야지.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진짜 나로 살 거야. 멀리서 아침 해가 떠올랐다. 비에 젖은 세상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 한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바로 정호진이었다. 그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빛 쪽으로.